안녕하십니까. FM코리아 성민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축산물 햇삽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햇삽 인증을 준비한다든지 햇삽 인증 받은 회사들이 햇삽을 운영하면서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심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또 업체 스스로 좀 더 위생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주로 햇삽 심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미흡사항이 많은지, 심사 주요 지적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축산물 가공업 중심으로 햇삽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사항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축산물 햇삽은 이미 의무 적용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부터 도축장 햇삽을 필두로 해가지고 도축업, 집유업, 알가공업, 육아공업, 계란 관련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이미 햇삽 인증이 완료가 됐고, 식육 가공업이 현재 3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인 업체들이 올 12월 1일까지 3단계 햇삽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1억 원 미만인 업체들은 2년 후죠. 2024년 12월 1일까지 햇삽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물 가공업은 햇삽 의무가 완료가 되고, 또 지금 한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식육 포장 처리업이 있습니다. 식육 가공업을 하시면서 식육 포장 처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식육 포장 처리업은 1단계로 2020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햇삽을 이 1단계로 의무 적용이 시작돼서 2년 터울로 해서 4단계로 완성되는 그런 사항으로 햇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 관련돼서는 최초의 인증심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를 받게 되고, 1년차, 2년차는 정기조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기조사평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3년이 되게 되면 연장심사라고 해서 인증원에서 다시 연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보시다시피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증 절차는 새로 햇삽을 준비하신 업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증 신청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햇삽 인증 신청서가 있는데, 요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별지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크게 4가지 서류가 첨부가 되는데, 햇삽 플랜이라고 하는 햇삽 계획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갖고 있는 영업 허가증, 사본 앞뒷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이런 서류들을 구비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가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기한은 40일이고요. 처음에는 서류 검토를 하고, 서류 검토 결과 문제가 없게 되면은 현장 실사를 나와서 적합, 부적합, 보완 3가지 사항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연장심사를 하게 되는데, 연장심사도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60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인증원에서, 햇삽 인증원에서는 90일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연장심사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돼 있긴 합니다만, 60일 이전이기 때문에 70일 전이든 100일 전이든 80일 전이든 관계없습니다. 이전에 심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깜빡하고 60일이 넘겨서 지나서 59일, 58일 때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증은 종료가 되고 새롭게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구비 서류를 첨부하셔가지고 인증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심사는 민원 처리 기한이 60일입니다. 똑같은 인증심사와 같은 프로세스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가지고 적합, 보완, 부적합 3가지 사항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인증받은 회사들이 3년 지나서 연장심사를 패스하게 되면 또 다시 3년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햇삽 심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실시상한 평가표라는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올바른 기준이 잡혀 있는가, 흔히 기준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기준서라든가 각종 체크리스트가 법적 사항을 충족을 하고 햇삽 평가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장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운영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는 되고 있는지, 관리라고 하게 되면 햇삽 팀원 및 팀장들에 대한 교육 또는 현장 운영한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기준과 현장과 관리, 이 세 가지 사항을 주로 심사 때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심사 때는 인증이든 조사평가든 연장심사든 거의 유사합니다. 햇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발급된 서류들을 갖춰서 챙겨놔야 되는 서류가 한 12가지 서류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 중에는 어떤 항목들은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에 용수검사 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하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수도를 쓰는 회사인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을 테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없는 경우에는 용수 탱크에 대한 세척 소독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또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해서 관리해야 되는 서류들은 선행요건이나 햇삽관리 기준서를 포함해서 각종 기록물들,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법적인 여러 가지 일지들, 이런 사항들이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 관리를 잘하고 햇삽 팀원분들,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사항들,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자료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햇삽 고시라고 얘기하는 식약처 고시가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 별표 4에 보면 각 업종별로 햇삽 실시상황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인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하고 동일한 평가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햇삽 준비를 하실 때에 반드시 별표 4 실시상황 평가표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인 검증이라든가 자체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인증심사든 연장심사든 정기조사평가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제가 비유를 햇삽 시험 과목은 두 가지 과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선행요건관리 과목이 있고 또 하나는 햇삽관리 과목이 있습니다. 선행요건과 햇삽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지난 앞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일반 햇삽 기준으로 햇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햇삽, 하나는 소규모 햇삽이 나눌 수가 있는데, 소규모 햇삽은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로 분류가 돼서 소규모 햇삽에 적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일반 햇삽 적용이 됩니다. 일반 햇삽은 선행요건 관리 과목은 실시상황 평가표가 52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52개 평가 항목이 있어서 인증평가 시에는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85% 이상 100분율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율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85%, 85점 이상이면 적합이고 70점 미만이게 되면 부적합,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완 조치가 됩니다. 또 1년차, 2년차의 지방청에서 실시한 조사평가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기준에 85% 이상이면 적합, 85% 미만이면 부적합이 됩니다. 조사평가는 점수 기준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햇삽관리 과목은 총 28개 평가 항목이 있고 총점이 200점 만점입니다. 이것도 100분율로 환산해서 85% 이상이면 적합, 70%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가 됩니다. 조사평가는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선행요건은 일반 햇삽 같은 경우에는 조사평가나 인증심사나 연장심사나 평가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햇삽 과목에서는, 햇삽 평가 항목에서는 인증심사 평가 항목과 조사평가 시 평가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변경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느냐라는 사항들이 조사평가 항목에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선행조건 같은 경우에는 34번, 39번 총 52개 항목 중에서 34번, 39번은 인증 연장 평가 시에 필수 평가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한 점수가 0점이면 다른 부분 다 잘한다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가 되고요. 해석관리 쪽에서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해석 같은 경우에는 선행요건이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17개 항목을 50점 만점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100분의 1로 환산해서 85% 이상은 적합, 70% 미만은 부적합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관리 과목에서는 8개 항목이 있습니다. 8개 항목도 50점 만점이지만 100분의 1로 환산해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인 경우에는 85%를 기준으로 적합과 부적합이 나눠지게 됩니다. 조사평가 시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전년도 심사 시에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2배 가중 감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3점짜리 항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3점짜리 항목을 잘 못해가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사항을 개선을 하지 않게 되면 마이너스 6점 감점됩니다. 2배 가중 감점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의하시고 선행요건에서도 13번, 14번 항목, 해석관리 과목에서 4가지 항목은 마찬가지로 필수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일반 해썹인 경우에 인증평가 필수 항목 34번은 물 관련된 사항이고 용수 관련된 사항이고 39번은 입고 검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썹 쪽에서 4가지 사항은 7원칙 중에 2, 3, 4, 5번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요. 소금 해썹도 똑같습니다. 13번은 물 관련된 사항이고 14번은 원부재료 입고 검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7원칙 중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원칙에 대해서 점수를 0점 맞게 되면 부적합 처리되는 인증평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해썹이나 소규모 해썹이나 똑같은 항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